어때도 수익을 잘 보고 뭐 최고 활황기가 1년에서 1년 반. 그럼 저도 그 시기쯤에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도를 잘하고 그 분할 매도 잘한 현금을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는 분명히 터지면서 그 상승 사이클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모두가 이 시장을 외면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게 2019년 20년처럼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 이 코인을 잘 모아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이더리움 상황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이 이제 얼마 전에 최종 승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와, 이때 드디어 현물 ETF가 출시되는구나, 이더리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승인이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S-1 그 보고서가 뭐 최종 승인이 안 됐대. 이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근데 이 S-1도 결국 이제 승인이 될 건데 언제로 바라보냐 하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 이미 승인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가장 빠르면은 이미 승인이 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미뤄지더라도 7월 8월, 빠르면 7월 달 안, 늦어도 뭐 9월 달 안에는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까지 끌고 갈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S-1이라는 게. 이달 안에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돼서 상품으로 출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출시되고 나니까 오히려 코인 시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현물 ETF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금이 들어오더니 막 상승을 했단 말이죠. 1억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자, 이제 이더리움을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하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짝 올라왔잖아요. 막상 출시가 됐어. 그럼 당장의 자금이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엔 안 빠질 거야, 사람들이 다시 오를 거니까 이더리움을 사야 돼 라는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겠고, 비트코인 때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오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더리움도 당연히 블랙락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피델리티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요런 자금 흐름들이 이제 계속 표시가 되면서 시중에 자료로 돌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칩시다. 물론 비트코인보다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나름대로 이 정도 성과면은 자금이 많이 유입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효과는 올 것이다. 이더리움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은 우리가 명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이후로. 그러면 자,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시기적으로 다가오니까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맏형인 비트코인이 꿋꿋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명분이 주어진 거란 거죠. 근데 현물 ETF가 이제 또 출시가 됐어. 그럼 자금도 또 정상적으로 들어온대. 그럼 그 자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더리움 사겠죠, 당연히. 그럼 특정 자산 상품이 계속 산다, 매수가 이루어진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시세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은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이더리움이 대장이잖아요. 자, 알트의 우리의 대장님이 저렇게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알트코인들도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후 ETF 자금 유입은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야, 그건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더리움이 승인됐다라는데 얼마치 살 거예요, 대답하기 정말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도대체 비트코인으로 먼저 자금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투자하려고 기다렸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겠죠. 결국 이기는 쪽으로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들어오면 들어왔지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자금은 뭐 우리가 뭐 달러 기준으로 뭐 수십억 달러가 들어왔느니 뭐 이런 게 계속 표시가 되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 규모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도 힘들고요. 단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비트코인 대비 그러면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럼 비트코인이 항상 전고점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더리움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면은, 비트코인이 2,400 정도 찍었을 때 하나로,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은 한 200만 원 근처에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한 10분의 1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었을 때
이더리움은 한 500만 원 정도 찍었습니다. 비율이 좀 더 줄어들었죠. 8천만 원대 500만 원이면 좀 더 비율이 훨씬 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1억인데 500만 원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괴리감이 조금 더 생겼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2억 3억을 갔다고 칩시다. 가정을 할게요. 비트코인이 2억 3억. 그래서 최고점에서 만약에 2억을 찍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8천 찍었을 때 500 정도 갔으니까 2억을 찍으면은 그래도 그 2배 조금 넘으니까 1,000만 원 좀 넘지는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그냥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 전망 예측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나오면 얼마 가냐 보면 오만 지표들 계산 수학적 지식 차트선 다 끄고 해도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게 제일 근거가 있고 잘 맞습니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많이 상승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정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 연말이 그 과정이잖아요. 지금 단계가 여기고 내년 최고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 사이 어디쯤은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저희 예측하기 힘들죠. 아마 그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항상 연말쯤에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시세를 시작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한 지금보다 못해도 한 40~50% 정도는 더 올라있지 않겠나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 50% 정도는 연말쯤에 12월 31일 기준입니까? 그쯤은 올라가 있지 않겠냐 그냥 조심스럽게 의미 없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반감기 효과는 내년쯤 나타난다고 보시는 걸까요? 반감기 효과라는 거는 그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나타나야 이게 효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건 반감기 이후 활방장인 1년에서 1년 반이었다. 이거 그냥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지 이게 반감기 효과라는 말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감기는 도대체 뭐냐? 채굴량이 반으로 줄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반감기가 지나야 나중에 코인이 올랐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감기 지나면 코인 오른다. 반감기 지나면 올랐다. 이게 말이 와전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반감기 효과라는 단어가 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시간 지나 보면은 뭐 반감기 4월 2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효과라는 게 당장 뭐 드러난 건 없잖아요. 단지 반감기도 과정일 뿐이다. 반감기 지나고 무조건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동님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어쨌든 수익을 잘 보고 뭐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최고 활황기가 1년에서 1년 반. 그럼 저도 그 시기쯤에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도를 잘하고 그 분할 매도 잘한 현금을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는 분명히 터지면서 그 상승 사이클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투자 시장이 그래서 왔습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 사이클이 끝나기까지 그 현금을 잘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 하고 하락 사이클로 바뀌고 모두가 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게 2019년 20년처럼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 이 코인을 잘 모아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코인 수량을 모아서 또 다다음 사이클의 상승 시기에 잘 매도를 하고 이런 걸 좀 반복하는 거겠죠. 근데 뭐 그런 기회는 예전보다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 무지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 이런 큰 상승이 찾아왔는데 다다음 사이클에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저는 알 수 없겠죠. 너무나 먼 기간의 미래니까요. 하지만 계속 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 투자 방법을 일단 반복은 해나갈 겁니다. 반복은 해나가고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익률로 다가왔을 때는 그건 기쁨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래 내가 예상한 수익률보다 낮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맞이했네. 이런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사이클의 최정점에서 분할 매도를 잘해서 그 현금을 잘 지키고요. 그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코인이 빠지면은.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저는 뒤도 안 돌아올 거예요. 모두가 이제 외면하고 하락해 있는 시기에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모으기 시작하겠죠. 그걸 반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 시장도 폭락하고 이제 다 같은 자산 사이클이 폭락했잖아요. 바로 그때 저는 또 코인을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 사이클이 4년 주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락한 지 1년 있다가 사더라도
3년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또 미국 주식이 유리할 것인가, 국내 주식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3년 동안 코인만 모으겠다고 주구장창 들고 가는 저는 코인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타이밍이 좋은 자산 상품군에 들어가겠죠. 최종 투자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코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방송을 하는 거고 나중에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저는 또 방송을 바꾸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시청 유저가 되는 거죠. 계속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